저는 윤설아 준이입니다. 새벽 경납고 바닥을 닦을 때 나는 연료 냄새가 제게는 집 냄새 같았죠. 로터가 돌기 전 공기가 먼저 떨립니다. 그 미세한 진동이 손끝으로 올라오면 비로소 하루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신형 수송헬기 도입을 앞두고 여단이 부산했습니다. 한도진 대령이 브리핑장에서 실적과 무사고를 반복해서 강조했죠. 숫자를 반복해서 누가 적어두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벽에 걸린 예전 사고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12년 전 야간 비행 사고. 저는 그때도 경납고에 있었고 장례식장에서 묵묵히 로터 소리를 들었죠. 정아림 중위가 제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하림이 말끝을 고쳤습니다. 준이님, 허브 피치링 표면에 균열 같은데요? 빛에 비춰보니 토크실 라인이 반질거렸습니다. 어제까진 거칠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매끈했죠.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남겼습니다. 기록이 남아야 말이 되니까요. 최민석 원사가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설아, 오늘 일정 빡세다. 괜한 트집은 나중에 잡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규정서에 적힌 대로만 보면 됩니다. 서명은 뒤에 해도 늦지 않아요. 브리핑이 끝나고 경납고 문이 열릴 때 바람이 안으로 말려 들어왔습니다. 소금기 섞인 냄새가 목구멍을 스치고 바닥에 그어진 노란 선이 흔들렸죠. 저는 장갑을 다시 조여 끼고 하림과 함께 허브를 재봤습니다. 수치는 기준 오차 아니었지만 손은 다른 답을 말했습니다. 표면에 칠이 더 씹혀진 자국, 나사 머리에 미세한 긁힘, 토크 렌치 교정표의 잉크색이 하루 전과 달랐다는 사실. 작은 것들이 하나로 이어지면 큰 문장이 됩니다. 그 문장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퇴근 종이 울릴 때까지 저는 덮개를 닫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허락할 때까지 다시 보고 또 봤죠. 해가 기울 무렵 한도진 대령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윤준이, 효율도 실력이다.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장갑을 벗어 제 주머니에 넣었죠. 장갑 안쪽에 오래 묵은 기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12년 전 사진 속 장갑색과 비슷했습니다. 마음이 스르르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로 시작된 이 느낌, 바람이 방향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람은 늘 불고 저는 늘 바람 속에서 일했으니까요. 12년 전 겨울밤을 잊지 못합니다. 비가 얼다 녹던 날이었죠. 야간 초계에서 돌아오지 못한 기체가 있었고 저는 장례식장에서 귓속까지 들어오는 로터 잔향을 들었습니다. 영정 속 미소가 다정해 보였지만 저는 그 미소보다 정비일지의 마지막 줄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비 완료 보고. 서명 완료. 그 완벽한 문장이 제 삶을 갈라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손끝을 더 믿게 됐습니다. 문장보다 감각, 말보다 기록. 실적과 표창보다 한 사람의 귀가 더 소중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허브의 번들거림이 유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새 것을 흉내낸 낡음의 느낌. 저는 그 느낌을 말로 옮길 단어를 찾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단어는 결국 증거 뒤에 따라와야 힘이 생기니까요. 작업대를 정리하며 저는 하림에게 물었습니다. 하림, 너는 바람 속 소리 구분하니? 하림이 웃었습니다. 아직은 잘 못해요. 준이님이 알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리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죠. 같은 구간을 여러 번 지나야 귀에 선이 그어집니다. 해가 질 무렵 기지 스피커에서 애국가 연주가 흘렀습니다. 모두 걸음을 멈추고 깃발을 바라보았죠. 저는 경례를 하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손을 내리자마자 휴대폰 메모를 켰습니다. 일정, 부품 배치, 동선. 작은 메모들이 하루의 그물을 만듭니다. 그물에 구멍이 생기면 바람이 그 구멍으로만 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구멍을 먼저 찾아 꿰매야 합니다. 사무실 불을 끄려다 창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군복의 어깨선이 예전보다 넓어졌습니다. 혼자 오래 버티면 어깨가 넓어집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다만 넘어지지 말자. 문을 닫고 나오니 해안의 짠내가 더 진해졌습니다. 밤바람이 목덜미를 스쳤고 멀리서 등대 불빛이 돌았습니다. 바람은 늘 같지 않지만 불빛은 제자리에서 돈다는 것. 그 사실이 제 마음을 다잡아줬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저는 다시 허브에 손을 올렸습니다. 금속이 새벽 공기와 맞닿아 차갑게 식어 있었죠.
토크렌치를 교정표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숫자는 문제없다를 말했지만 손끝은 아니다를 속삭였죠. 정아림 중위가 스패너를 들고 물었습니다. 다시 뜯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기록부터 남기자. 사진을 연속으로 찍고 일지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토크실 라인이 반질거림. 잉크색 변동. 나사머리 스크래치. 작은 말들을 침착하게 모아두는 일, 그게 제 방식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한도진 대령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윤준이, 정비가 지연된다. 이유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표준 절차를 반복 확인 중입니다. 대령의 눈이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불필요한 꼼꼼함은 비효율이다.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불필요한 꼼꼼함은 없습니다. 최민석 원사가 사이에서 눈치를 봤죠. 원사는 현실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민석을 오래 봐왔고 그래서 더 믿고 싶었습니다. 점심 무렵 경납고 바닥의 토크실 표식이 어제와 다르게 반짝였습니다. 누군가 표면만 덧칠해 긁힘을 덮은 듯 했죠. 저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톱으로 라인을 긁어보았습니다. 얇은 막이 일어나며 벗겨졌고 그 아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림이 숨을 삼켰습니다. 누가 건드렸네요. 저는 말끝을 아꼈습니다. 건드렸다는 문장만으론 부족해. 누가, 왜, 어떻게? 그걸 합쳐야 한다. 해질녘 일지를 정리하다 잉크색이 중간에 바뀐 줄을 발견했습니다. 서명은 한 사람이었지만 글자 힘이 달랐죠. 옆장의 정정선도 어색했습니다. 저는 12년 전 남편 사고의 열람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숫자 몇 개가 바뀌어 있었고 이유는 흐리게 적혀 있었죠. 그 흐림이 사람 하나를 삼켰습니다.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이상을 오늘 안에 묶어두는 것, 그게 앞을 보는 길이니까요. 오후에는 교육대에 들렀습니다. 신병들이 줄 맞춰 구호를 외쳤고 교관이 보폭을 교정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박자 맞추는 일이 단순해 보이지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도 박자입니다. 어느 한 명만 발이 빨라져도 줄이 흔들리고 뒤쪽에 누군가는 숨이 찹니다. 정비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생략이 다음 사람의 판단을 밀어내죠. 저는 칠판에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적어주고 나왔습니다. 신병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준이님, 왜 체크를 2번이나 합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놓치니까요. 퇴근 직전 우연히 보관창고 문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밀자 최민석이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저를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윗선 일정이 바뀌었어. 빨리 굴려야 한대. 저는 물었습니다. 빨리 굴려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구분해야지. 민석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설아, 너 알잖아. 여단이 몇 달째 실적 압박받는 거.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실적이라는 단어가 바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실적은 사람을 살려야 실적이다. 민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좌석에 앉자마자 저는 오늘 찍은 사진을 다시 훑었습니다. 확대해보면 흔적은 더 분명해집니다. 나사머리의 자국은 오른 손잡이가 만든 각도와 닮아 있었고 덧칠의 결은 성급한 손의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 대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말하지 말고 모으자. 더 모아야 넘어뜨릴 힘이 됩니다. 지갑 속 남편 사진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사진 속 미소가 지금은 덜 아팠습니다. 울음을 붙들어 매는 기술도 손끝에서 배웠습니다. 잠들기 전 하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은 바다에서 소리 수업. 하림은 바로 답을 보냈습니다. 배울 준비 끝.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배우려는 눈빛을 할 때 부대는 늘 좋아집니다. 바람이 창틀을 울렸고 저는 그 울림을 3번 세어보았습니다. 하나는 경계, 둘은 주의, 셋은 준비. 내일은 셋이었습니다. 준비의 날이니까요. 야간 구조훈련 날 저는 평소보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름은 놓침을 부르고 놓침은 사고를 부르죠. 호이스트 줄을 점검하고 카라비너를 한 번 더 당겼습니다. 정아림이 조종석에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준이님 준비 끝났습니다. 저는 엄지로 답했죠. 바람이 수면을 꺼내려 눌렀고 로터가 그 바람을 갈랐습니다. 상승 초반은 매끈했습니다. 계기판은 교과서처럼 고르게 움직였고 호이스트도 매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특정 속도에서 진동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손등의 잔털이 먼저 반응했죠. 저는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하림, 속도 고정. 진동 패턴 기록. 진동은 높이를 바꾸면 사라지고 특정 구간에서만 나타났습니다. 계기가 정상일 때 몸이 비정상을 말하면 저는 몸을 믿습니다. 내려와 확인해보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착지 후 허브를 열자 토크실 라인이 어제와 같이 번들거렸습니다. 하림이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표면만 닦은 느낌이에요. 저는 손가락으로 라인을 쓸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만 매끈하면 속은 거칠어지는 법이다. 복귀 보고에서 한도진 대령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과민 반응이다. 야간 바람이 변수였겠지. 저는 반론을 삼켰습니다. 회의실 벽에 걸린 표창장들 사이로 검은 액자 하나가 눈에 밝혔습니다. 남편 이름이 적힌 액자였습니다. 저는 눈을 한 번 감고 숨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증거가 흐려집니다. 저는 감정을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경납고로 돌아와 하림과 둘이 덮개를 닫았습니다. 하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이님은 왜 이렇게 손끝을 믿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헬기는 소리로 말하고 진동으로 속삭이고 냄새로 경고한다. 그걸 번역하는 게 정비다. 하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조종사가 작은 것을 기꺼이 알아듣는 눈빛, 그게 저는 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지를 길게 썼습니다. 진동 발생 구간, 풍향 변화, 조종사 입력, 구조 장비 상태. 숫자와 단어를 섞어 한 줄씩 적었습니다. 문장 끝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으려는 표시였죠.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반복되는 소리인데 매번 조금씩 다릅니다. 헬기도 그렇습니다. 같은 기체라도 하루의 컨디션과 손을 탄 기억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내일 밤 덮개를 또 열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잠을 천천히 청했고 손끝은 아직도 금속의 차가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착지 후에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동의 기억이 손목에 남아 있었죠. 저는 하림에게 장갑을 벗겨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패턴 기억해둬. 바람 탓으로 넘기기엔 일정했고 얕았다. 하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이님, 저는 아직 귀가 둔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둔한 귀는 죄가 아니다. 다만 듣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죄가 된다. 브리핑실에서는 익숙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일정, 대회 발표, 성과. 단어들은 반질반질했지만 제 머릿속엔 아까의 얕은 떨림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복도벽에 붙은 안전수칙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줄이 말했죠. 느끼면 멈추고 의심하면 확인하라. 저는 그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규정은 결국 사람의 언어로 쓰인 약속이라는 걸 저는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밤에 일지를 쓰며 저는 과거를 잠깐 꺼냈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전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바람이 얕다는데 너는 어때? 그는 웃으며 말했죠. 얕은 바람이 제일 무섭지. 저는 그 대답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합니다. 얕아서 무시하기 쉽고 얕아서 오래 간다는 것. 그래서 오늘의 얕은 떨림을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이를 덮고 불을 끄자 창밖 바다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소리는 늘 제 편이었습니다. 내일 또 확인하자고 마음을 묶어두었습니다. 사물함 문을 닫으며 저는 장갑을 한 번 더 만졌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장갑천을 밀었습니다. 얕은 떨림이 다시 떠올랐고 저는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얕아도 남는다. 그 말 한 줄이 마음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은 더 맑은 귀로 경납고에 서보자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밤 경납고는 바람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최민석과 약속한 대로 덮개를 열었습니다. 원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사 두 개의 머리 부분이 다른 것처럼 보였죠. 미세한 공구 자국, 실밥처럼 가늘게 흘러내린 칠. 저는 토크렌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값은 맞는데 감각이 틀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민서가 이건 손을 탄다. 최민석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설아, 윗선이 실적에 예민하다. 일정 한 번 꼬이면 모두가 물어. 저는 원사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책임을 오래 짊어진 어깨였습니다. 민서가 숫자 대신 사람을 지키자. 저는 그렇게 말했고 원사는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만들자. 그의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헬멧 인터콤 설정을 바꿨습니다. 비상교신 시 자동 저장 기능을 상시로 돌렸죠. 하림에게는 간단히만 알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말이 증거가 된다. 하림이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준이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동시에 저는 인수평가 비행 담당 명단을 다시 올렸습니다. 감독관 자리 빈칸에 한도진을 적었습니다. 본인이 탑승해 서명을 하는 날 대충은 어렵습니다. 정비 라인 CCTV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영상만 있고 소리는 없습니다. 오래된 장비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소리는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돌아오는 길 바닥 토크실 라인이 발에 밝혔습니다. 얇은 껍질이 벗겨지며 까끌한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휴지에 싸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오늘도 작은 조각 하나를 챙긴 셈입니다. 우리는 교범을 다시 펼쳤습니다. 읽기 쉬운 줄들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운용금지, 판단이 모호하면 상급자 보고. 글자들은 단정했고 제 마음도 단정해졌습니다. 민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설아, 너는 왜 이렇게 버티냐? 저는 웃었습니다. 버티는 게 일이더라. 버티면 결국 누군가 산다. 경납고 구석에 오래된 공기압 게이지가 들쑥날쑥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게이지 유리를 손등으로 툭 쳤습니다. 바늘이 제자리로 돌아왔죠. 사람 마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가볍게 건드려줄 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역할을 오늘은 제가 맡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증거가 모이면 나도 같이 선다. 그의 말은 약속이었고 약속은 힘이 됩니다. 자정 넘어 숙소로 돌아와 발을 풀었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소리를 준비했고 사람을 설득했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조금 들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바람은 막을 수 없지만 길은 정할 수 있다. 내일 우리는 정한 길로 걸어갈 겁니다. 침대 옆 탁자에 앨범과 일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쪽은 과거, 한쪽은 오늘. 두 권 사이에 펜을 올려두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펜의 차가운 촉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기록은 내일의 무기이자 방패가 됩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숫자 대신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정비줄에 기대 웃던 동기들, 야간 비행 전 껌을 씹으며 긴장을 풀던 조종사들. 그 얼굴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정확하면 된다. 그 말을 품고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 알람이 울리기 직전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마음이 먼저 깨어난 탓입니다. 씻고 군화를 묶으며 저는 발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발로도 손으로도 말로도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거울 속 눈동자가 분명해졌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인수평가 날 아침 바람은 얇게 불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똑같이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른 점은 제 마음이었죠. 긴장은 있었지만 두려움은 줄었습니다. 한도진 대령이 감독관으로 올라탔습니다. 오늘로 무사고 월 마감이다. 짧은 말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체크리스트를 읽었습니다. 하림은 조종간을 부드럽게 움직였죠. 상승 중 진동이 미세하게 바뀌는 순간을 저는 기다렸습니다. 예상한 지점에서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감속, 로그 저장, 패턴 표시. 하림이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착지 후 일지를 들여다보던 한도진이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현장 감각은 기록 하나로 충분하다. 저는 대답 대신 하림이 건넨 복사본을 받았습니다. 정정선이 2번 그어진 비행일지 숫자 글씨가 중간에 변했습니다. 잉크색도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림, 언제 준비했나? 하림이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부터요. 준이님이 자꾸 사진을 찍는 이유를 알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라는 단어가 손에 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브리핑실에서 한도진이 공개적으로 저를 질책했습니다. 과도한 정비는 비행을 지연시킨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죠.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정비는 지연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대령의 눈빛에 작은 불꽃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말을 더 잇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면 본질이 흐립니다. 그날 저녁 하림과 덮개를 닫으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다음은 소리다. 인터콤 시험 녹음을 돌려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선명했습니다. 보조 패널 미러링도 정상으로 찍혔습니다. 이 준비들이 허공에서 허우적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정비 라인의 발자국, 바닥 실편, 일지의 잉크, 그리고 대령의 말버릇. 작은 것들이 서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리스트를 정리하며 각 항목에 날짜를 붙였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의 경납고는 소리가 또렷합니다. 소리가 또렷하면 사람 마음도 또렷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점검표 마지막 칸에 도달했을 때 저는 일부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독관님, 토크실 제도색 기준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한도진의 얼굴에 짧은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그런 사소한 건 라인에서 처리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터콤에 또렷하게 남겼습니다. 사소한 건 라인에서 처리. 단어는 나중에 자리에서 의미를 바꿉니다. 오늘은 그대로 기록만 했습니다. 하림은 비행 후 혼자 남아 시뮬레이터에서 같은 구간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시간을 재며 작은 차이를 말했다가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많으면 귀가 다치죠. 하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이님, 이제 떨림이 언제 오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반은 배운 거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저는 오늘 들은 말들을 머릿속에서 분류했습니다. 승인, 사소, 효율. 세 단어가 서로 묶여 있었습니다. 묶인 실을 푸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물을 잠그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김이 거치자 제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 했죠. 비 소리는 늘 진실편입니다. 저는 수건을 걸고 램프를 끄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한 번 더 버티자. 내일 소리가 길을 열 것이다. 밤늦게 최민석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상부 시찰이 잡혔다. 일정 당겨질 수 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절차는 그대로 간다. 답장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약간 떨렸습니다. 맞서는 일은 언제나 손을 떨리게 합니다. 그러나 떨리는 손으로도 정확하게 조일 수 있다는 걸 저는 오래전 배웠습니다. 창을 조금 열자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에 소금기가 묻었고 그 냄새가 정비대의 철 냄새와 겹쳐 떠올랐습니다. 제 일은 이 냄새들 사이에서 사람을 무사히 귀가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저는 같은 속도로 같은 순서로 같은 문장을 읽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니까요. 비 예보가 맞았습니다. 낮 구름이 낮게 깔리고 경납고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군사경찰 유지원 소령이 기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토크실 사진, 일지 복사본, 인터콤 시험 녹음. 유지원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영상엔 소리가 없네요. 저는 인터콤을 가리켰습니다. 조종석은 말을 남기죠. 유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판을 만들죠. 정아림은 휴게실에서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대령님이 실적은 숫자라고 자주 말해요. 야간 사고 얘기가 나오면 표정이 굳고요. 숫자, 정정선, 잉크색. 단어들이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12년 전 장례식장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이름 앞에서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실적이 중요했다. 그 목소리의 리듬과 오늘 대령의 톤이 겹쳐 들렸습니다. 저는 앨범을 꺼내 유지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고 지시자 이니셜 H. 유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그날 오후 유지원은 내부 통신망 접속 허가를 따냈습니다. 저는 하림과 인터콤 자동 저장을 상시로 전환했습니다. 보조 패널 미러링은 외장 저장으로 뽑히게 했죠. 최민석은 아무 말 없이 공구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몰아붙이면 무너집니다. 저는 대신 말했습니다. 민석아, 우리가 버티면 아래가 산다.
원사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된 동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비는 밤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경납고 바닥에 물맛이 돌았습니다. 저는 부추미창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곧 판이 벌어집니다. 그 판 위에 소리와 숫자와 작은 7조각을 올릴 겁니다. 증거가 문장을 만들고 문장이 책임을 부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오늘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림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이님, 무섭지는 않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무섭지 않으면 무모해진다. 무서워야 정확해진다. 제 목소리는 낮았고 손은 차분했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렸고 경납고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하면 작은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 작은 소리를 잡으러 가는 길, 저는 길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후 교육 시간에 저는 젊은 정비병들에게 작은 실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나사를 두 사람이 번갈아 조이면 자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토크 렌치가 같은 수치를 가리켜도 손끝 감각이 왜 다르게 느껴지는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준이님, 감각은 기록으로 어떻게 남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숫자 옆에 형용사를 붙여라. 미끄러움, 거침, 얕음, 깊음. 언어는 나중에 증거가 된다. 비가 더 거세지자 경납고 천장에서 물방울 소리가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 리듬에 맞춰 저는 일지를 정리했습니다. 유지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절차는 우리 편입니다. 절차를 지키면 우리가 지켜진다. 간단한 문장인데 마음이 놓였습니다. 밤에 숙소로 돌아오니 신발이 젖어 있었고 발가락이 얼얼했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천천히 물기를 닦았습니다. 몸을 천천히 다루면 마음도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내일이면 판이 깔립니다. 저는 불을 끄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정확히. 그날 밤 마지막으로 인터콤 테스트를 한 번 더 돌렸습니다. 제 목소리, 하림의 응답, 배경의 빗소리까지 또렷이 담겼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 이름에 날짜와 시간, 조건을 꼼꼼히 붙였습니다. 이름을 정가락에 붙이는 습관이 결국 사람을 살린다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하림이 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준이님, 혹시 실패하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실패해도 기록은 남는다. 기록이 남으면 길이 생긴다. 하림이 어깨를 폈습니다. 젊은 어깨가 조금 넓어 보였습니다. 잠들기 전 앨범을 한 번 더 펼쳤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 옆에 오늘의 봉투를 포개 놓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천천히 읽자. 규정 한 줄, 체크 항목 한 칸, 녹음 파일 이름 하나. 그렇게 읽다 보면 두려움은 제 일을 잊고 돌아갑니다. 저는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비가 창틀을 또 두드렸고 그 소리가 마지막까지 제 마음을 지켜줬습니다. 의무 환자 후송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기상은 나빴고 한도진이 감독관으로 동승을 자청했습니다. 저는 검수 절차를 길게 끌었습니다. 의도였습니다. 성급함은 속을 드러내니까요. 한도진이 말했습니다. 윤준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륙 후 일정 고도에서 인터콤을 확인했습니다. 자동 저장이 켜졌고 보조 패널 미러링도 돌아갔습니다. 하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령님, 토크 실색이 어제와 다른데 사유 기록 올릴까요? 짧은 정적이 기내를 스쳤습니다. 한도진이 낮게 답했습니다. 보고서 수치만 맞으면 된다. 그 말 한 줄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더 나갔습니다. 오늘 진동 패턴이 지난주와 유사합니다. 원인 분석을 별도로 남기겠습니다. 한도진의 목소리가 낮게 갈렸습니다. 현장은 현장에서 끝내라. 이어진 말이 더 컸습니다. 여자 조종사는 더 보수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림의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속도 유지, 임무 계속. 임무는 무사히 끝났고 착지 후 저는 즉시 저장 장치를 봉인했습니다. 유지원 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실에서 유지원이 인터콤을 재생했습니다. 울림 없이 또렷한 음성. 보고서 수치만 맞으면 된다. 여자 조종사는 더 보수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방 안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최민석이 입술을 깨물었고 하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지원이 말했습니다. 다음은 일지 원본입니다. 정정선 2번, 잉크색 변화, 서명 시간의 공백.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바닥에서 주워둔 토크실 조각을 꺼냈습니다. 하림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작은 조각 하나가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유지원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지휘계통 보고와 동시에 수사 착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손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게 더 안전합니다. 최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아,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사람이 산다. 밤늦게 경납고 불을 끄며 저는 일지의 마지막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 소리가 증거가 됨. 손끝이 뜨거웠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피곤이 몰려왔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무엇이 오든 받아낼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둔 채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 싸움의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이 잠깐 스쳤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절차가 말할 차례다. 저는 손에 남은 기름 냄새를 물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냄새가 사라지자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내일 우리는 서명을 새로 배울 것이다. 서명이 이름을 가리키는 도장이 아니라 책임을 가리키는 약속이라는 걸요. 증거봉인 과정은 숨가빴습니다. 유지원이 봉투에 봉인 스티커를 붙이며 절차를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읽는 소리를 들으니 심장이 안정됐습니다. 절차는 늘 같은 속도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림이 물었습니다. 준이님, 저도 서명해도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서명하자. 같이 책임지자. 두 줄의 이름이 나란히 놓이자 종이가 묵직해졌습니다. 브리핑실을 나와 경납고로 걸어가는데 바람이 뒤에서 등을 밀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잠시 그대로 받았습니다. 오래 서 있던 어깨가 앞으로 조금 나아갔고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저는 로터를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금속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오늘은 금속이 사람을 지켰습니다. 내일은 사람이 금속을 지킬 차례겠죠. 저는 스위치를 내리고 불을 끄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숙소 복도에서 최민석을 마주쳤습니다. 민석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설아, 나도 내 몫을 하겠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군화를 벗을 때 바닥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루 내내 차갑기만 하던 바닥이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같은 바닥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저는 등을 기대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꿈결에 로터 소리가 멀리서 돌았습니다. 소리는 차분했고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지 정문으로 검은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군사경찰 표시가 보였고 유지원이 선두에서 내려섰습니다. 대강당에 전 대원이 모였습니다. 김정훈 중령이 단상에 섰고 짧게 말했습니다. 지휘 책임자와 정비 선임에 대한 긴급 수사를 실시한다.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한도진, 최민석. 민석이 제 쪽을 한번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앞으로 걸어나갔고 한도진은 자리에서 늦게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인터콤 음성, 비행일지 원본, 토크실 조각, 보조 패널 로그.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한도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장의 판단이었다. 유지원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현장의 판단이 사람을 위험으로 밀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고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수사실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장은 제가 찍었습니다. 지시는 상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오래된 매듭이 푸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오후 지휘관 발표가 있었고 정비 라인 전면 재점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익명 신고 체계가 도입됐고 정하림은 교육대 제 옆에 섰습니다. 하림이 말했습니다. 준이님 덕분에 배웠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지키라고 존재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사람이 규정을 지켜야 규정이 사람을 지킨다. 경납고 문을 열자 바람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로터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조용할 때가 제일 많은 걸 배웁니다. 저녁 무렵 경납고 앞 벤치에 앉아 하림과 컵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냄새가 바람에 섞였습니다.
하림이 말했습니다. 준이님, 저는 그날 무서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나도 그랬다. 무서워서 정확해졌다. 하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서워하겠습니다. 대신 멈추지는 않겠습니다. 좋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지 첫 장을 새로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바람이 바뀐 날 이후. 첫 줄에는 오늘의 소감을 썼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 표창 뒤에 이름이 있다. 서명 뒤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름을 적고 나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창밖바다가 어둠 속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바람 속에서 같은 속도로. 며칠 뒤 본부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정비 표준 절차의 일부가 개정됐고 교육과정에 현장 감각 기록법이 추가됐습니다. 저는 강의안을 만들며 손끝 언어를 글자 언어로 옮겼습니다. 얕음, 미끄러움, 거침 같은 단어들이 교범에 들어갔습니다. 하림은 새 조종사 교육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눴고 젊은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런 작은 문장이 모여 사람을 살릴 거라는 걸요. 일주일 뒤 추모비 앞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야간 사고로 떠난 이들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저는 헌화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딸 같아서 고맙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 일했을 뿐입니다. 아주머니의 눈가에 웃음이 머물렀습니다. 그 미소가 오래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경납고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비어있는 기체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브에 손을 올리고 낮게 인사했습니다. 내일도 부탁한다. 금속이 차갑게 응답했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덮개를 살짝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음. 그 간단한 확인이 마음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불을 끄고 나오며 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조용히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의 대답 같았습니다.